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강북을 좌우로 잇는 새로운 경전철이 내후년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른바 강북 횡단선, 청량리와 정릉, 세검정, 홍제와 마포, 목동 등 굵직한 곳들을 연결하게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강북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노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봅니다. 2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량리와 목동을 잇는 강북 횡단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성북과 종로, 서대문, 마포를 연결하며 19개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가 민선 7기 대규모 공사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이 추진됩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신혼부부의 첫 주택 구입 중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박영찬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정훈 구청장 측이 미등록 여론조사를 전송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전송한 것이 소수의 지인들과 공유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등에서 당시 이정훈 후보가 경쟁 후보에게 뒤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이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법정 논란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세한 부분들은 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구정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선 선거운동 대가성 혐의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비슷한 혐의를 받던 양모 씨에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만 인정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입니다. 이 서울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 10개 노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강북 횡단선입니다. 이 목동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25.72km, 19개의 역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살펴보면 성북구와 종로구, 그리고 서대문구, 마포구 등 강북의 자치구들을 관통합니다. 특히 1호선, 3호선, 5, 6, 9호선과의 환승은 물론 GTX C노선과 경의중앙선, 면목선 등과 환승이 가능해 일명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지하철 9호선 이 강일동 추가 연장 구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일 미사 구간과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고독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 추가 연장 구간이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2기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강일 미사 구간과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 고독 강일 1지구에서 강일역까지 1.5km 구간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 연장 여부는 국토부에 몫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으로
해당 구간까지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노선 연장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고덕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 구간은 그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강동구는 물론 하남시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올해 자치구의 구정 운영 계획을 각 구청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목표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연결해 올해 청사진과 지역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내세우셨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유엔에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잠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제나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네. 바로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는 하루 수백만 명이 지나는 역사적인 곳이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네네. 보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또 생업을 위해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문화와 역사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많죠. 그런데도 또 일부는 좋은 장소들이 있지만 또 일부는 아주 낙후되어서 참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또 살면서도 억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종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종로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면서도 또 첨단으로 개발해야 될 곳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보존할 곳은 오히려 더 우리가 철저하게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바로 철저하게 잘 보존해야 될 곳은 가능하면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자치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은 우리 종로가 역사,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 종로를 또 역사를 또 우리 문화를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한옥, 한복, 그리고 한국 음식, 그리고 한글, 한지, 그리고 우리 소리까지도 함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괄적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네.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들어내는 개발 방식을 택해서 예. 우리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께서는 이 건축가 또 이 도시공간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 네. 개발 계획, 정작 종로 구민들은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우리 종로 구민들이 불편해하셔서 예.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화문 광장이 역사 문화 복원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차량에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광장으로 바뀌기를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고요. 바로 거기는 갑자기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을 너무 많이 줄여서 차가 지나가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망을 좀 개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3차선으로 해서 6차선 도로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제안도
또 서울시에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광화문 광장에 찾아오는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을 그냥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쪽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아서 예. 좀 더 차량들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줬으면 좋겠다. 교통망을 다른 데 좀 확충을 해서라도 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차량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된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정말 괜찮은 광장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로하면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 자치구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십시오. 네.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로구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이런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면적 59제곱미터, 시가 4억 원인 구로구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매입자가 부동산에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16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절반인 8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지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내 집 마련도 또 동시에 또 우리 신혼부부들의 큰 과제 중에 하나고요. 조금이라도 좀 그런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어떤 운동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소득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외벌이는 5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 구입하는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격은 4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줄어드는 중개보수에 대한 구로구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각 중개업소가 수익을 줄여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얼마 과거에도 한번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 적이 있고 사실 저희 업계는 그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늦게나마 동참을 하게 돼서 이제 기쁘고요. 신혼부부들이 좀 집을 살려는 의욕도 좀 돋을 수 있고 좀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구로구와 중개사협회는 내년 2월까지 중개보수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반응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구정 연휴가 끝나고 마포구에서는 동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과 간부들이 각 동을 돌며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합정동에서는 단연 당일리 발전소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각 동을 돌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 합정동에서는 역시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문제가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공원화 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전소 기금이 합정동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현재도 심각한 일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했습니다. 공원화 이후 사람들의 방문이 잦으면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 일대 주변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주차대 수가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더 증설할 예정이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유동균 구청장은 공원화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측과 상의해 주민 현장 점검 일정을 잡으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헬멧 쓰고라도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실래? 3월달에 그 추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서강동과 합조도 같이. 발전소 기금의 경우 법에 의해 1km 이내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동에 필요한 시설 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합정동과 서강동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가장 많은 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인근 주차 문제의 경우 구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발전소 지하에 통합 주차장을 짓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문체부와도 상의해 주차 대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수요는 500대가 되든 600대가 되든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밖에 합정동에서는 망원시장 인근 소방로 개선 문제와 송전탑 문제, 근린공원 화장실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바로 답하는 마포구 주민 간담회는 오는 25일까지 각 동별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이나 상가에서 실제 화재가 난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의 한 상가는 일부 상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복도 양쪽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진열대나 물건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겠다며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상가에선 버젓이 선을 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옮겨놓은 듯한 지하 1층. 2명이 겨우 교행할 정도로 통로가 비좁습니다. 상당수 점포들이 한 뼘이라도 물건을 더 내놓기 위해 진열대를 넓히거나 식자재와 상품을 마구잡이로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엎어져갖고 이게 지금 죽어 있는 물건을 오래 발전했어요. 불나고 그러면 우리같이 오래된 사람이나 길 제대로 알지 몰라요.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 비상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런 곳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각종 상자와 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한 아파트 상가 얘기입니다. 소방법에는 복도나 비상구 같은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도 나오지만 그때뿐 일부 상인의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소방서에서 나오시라고 이들이 전부는 몇 번 하셨어요. 지적하셨는데도 안 하는데.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는데. 뒤통수는 안 하는데. 관할 소방서에서는 올해 초 점검을 벌여 상가에 경고를 줬지만 강력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건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더 내놔야지 이득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가 일부 상인들은 해당 구청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한 상황.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가에서 더 이상 불안하게 장사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랑구 중화이동은 뉴타운 실패를 뒤로하고 지난 연말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주민 사랑방 역할의 거점 공간인 일명 보단마을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되며 새로운 방식의 지역 개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는 중랑구 중화이동. 최근 주민들의 사랑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거점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 보단마을이란 이름엔 모두가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곳이라는 공동체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삶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동네로 변모시킬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하여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단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 홍보, 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 동시에 시로부터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역시 도시재생 학교 운영과 주민교육 등 도시재생 지역 최종 선정을 위해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마을로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주민의 뜻이 모아지는 것만큼 우리 동네를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재정적이 됐든 또 행정적이 됐든 또는 법률적이 됐든 이런 지원을 계속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보단마을은 오는 8월까지 주민 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희망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있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 요양병원 화재 대응 훈련이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구로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와 구로소방서 지역병원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요양병원 7층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 응급 환자 분류와 이송 등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훈련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거동 불편자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평소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남구는 청담역 지하 공간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청담역 공간 사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하 650m의 보행 구간에 조성되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보행 구간에 공기청정기와 조경, 태양빛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총 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공모를 통한 설계 용역을 선정한 뒤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진구의회가 지난 19일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성현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기금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광진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광진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임시회 기간 동안 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관, 기획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등의 업무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면 과연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될까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이런 청년 정책 실험을 제안하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청년이라고 국한했지만 이런 모험적인 실험이 필요할 만큼 청년 정책이 불안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